홈페이지 오작동, 기존 보험 무더기 취소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건강보험 개혁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련의 혼선에 대해 또다시 사과하고 기존 건강보험의 시효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급 유용 관련으로 불거진 LA 한인 청소년 단체 파바 사태와 관련해 전원 사퇴한 이사진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 사회를 상대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를 떠나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착륙 직전 비행기가 곧 추락한다는 방송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에 지명된 옐런 현 부의장이 경기 회복 때까지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도 실업률이 높고 경기 회복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회 청문회 발언에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가 합병해 세계 최대 항공사가 탄생하자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홈페이지 오작동, 기존 보험 무더기 취소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 개혁안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련의 혼선에 대해 또다시 사과하고 기존 건강보험 시효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주한 기자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등록이 시작된 지난 10월, 한 달 가입자는 10만 6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등록 웹사이트의 오작동 탓에 당초 목표에 훨씬 못 미친 겁니다. 여기에다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까지 무더기 취소되면서 가입 대상자들의 불만은 가중됐습니다. 기존 보험료로는 부족하니 비싼 보험을 들거나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라는 게 보험사들의 취소 이유입니다. 정치권의 질타 속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The president should honor the commitment the federal government made to those people and let them keep what they got. 결국 한 차례 유감을 표명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언급하며 또 한 번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And you know that's on me. I mean, we fumbled the rollout on this healthcare law. 기존 보험 가입자들에겐 1년 더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서 정한 외래와 응급실, 산모 치료 등 10대 영역의 비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이더라도 1년간 유지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에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정직과 신뢰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공급 유용 관련으로 불거진 LA 한인 청소년 단체 파바 사태와 관련해 전원 사퇴했던 이사진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 사회를 상대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정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회장이 사퇴한 지 6일째, 파바 이사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강태영 회장의 독자적인 운영과 재정 사용을 막지 못한 점을 통감합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사진들의 책임을 방관했다는 점을 망각하고 조기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어리석음까지도 한인 커뮤니티에 사죄를 드립니다. 공식으로 사과하는 자리에서 이사들은 자세한 정황과 구체적인 실체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강태웅 회장의 공급 유용 또는 횡령 여부가 사실임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현재 강태웅 회장을 비롯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 상황, 문제 해결과 단체 정상화를 외치고 나선 파바 내셔널 학부모회가 7인의 임시 이사회를 구성해 올해 자녀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비전이 있고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거 발전 있는 거를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사님이면 저희들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생각해요. 한인 청소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된 한인자원봉사단체 파바는 그동안 협회의 재정 전권을 강태웅 회장이 쥐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강 회장이 협회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열어 자금을 전용했고 이에 대한 운영 관리를 견제 감독해야 할 이사회가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임시 운영권을 쥔 학부모회는 추후 자세한 진상 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사자들의 사법 처리까지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협회 산하 봉사활동에 나섰던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측은 비리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돼 있는 행사와 활동 등을 소화하며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US 에어웨이스가 합병해 세계 최대 항공사가 탄생하자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두 항공사의 합병 추진이 경쟁을 가로막는다며 반독점 규제 소송을 냈던 미국 법무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실상 합병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눈총이 따갑습니다. 법무부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두 항공사가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안은 합병 시 독과점 우려에 따라 워싱턴 DC 등 두 항공사가 보유 중인 주요 대도시 공항의 규모를 줄이고 일부 노선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으로 미국 항공업계는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4개사가 전체 노선의 80% 이상을 점유한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를 떠나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착륙 직전에 비행기가 곧 추락한다는 방송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플로리다주 템파를 떠나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3416편. 착륙을 앞두고 기장에 다급한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He says we're going down. And everybody's looking around like, is this a joke? Is he serious? And then when he felt the nosedive. 항공기 내부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지고 승객들은 가족 등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And that's what everybody on that plane thought, that we were all going to die. I'm just thinking, oh my God, she's going to scare herself into having a heart attack. 원인은 조종실 문제였습니다. 조종실 기압이 이상 작동하자 기장이 항공기 고도를 4만 피트에서 1만 피트로 무리하게 낮추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관제탑과 교신 중에 기장이 무의식적으로 기내 방송을 켰다면서 무리를 빚은 데 사과했습니다. Because you think of your kids, your family. I think they just could have handled it a little bit differently. 미 항공 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탑승객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미국 중고차 가격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가격 정보 업체인 에드먼즈닷컴에 따르면 올 3분기 중고차 평균 가격은 대리점 판매 기준으로 15,600여 달러로 2분기보다 2.8%,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9%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기 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중고차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신차 판매가 급증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연준 의장에 지명된 이앨런 현 부의장이 경기 회복 때까지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도 실업률이 높고 경기 회복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회 청문회 발언에 미국 증시도 뛰었습니다. 보도에 이강덕 기자입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 지명자는 자신이 의장이 된 후에도 금융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에도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believe that supporting the recovery today is the surest path to returning to a more normal approach to monetary policy. 옐런 지명자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경기 회복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약한 만큼 경기 지원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적 완화 조치 축소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자연스럽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agree that this program cannot continue forever, that there are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the program. We're monitoring those very carefully. 양적 완화 조치에 갑작스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옐런 지명자 발언에 미국 증시도 크게 뛰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미 의회 인준 작업이 끝나면 내년 2월부터
옐런 의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적자액이 급증하는 등 미국 무역 적자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지난달보다 23.4% 늘어난 20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9월 무역 수지 적자가 418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회복세가 부진한 데다 미국 재정에 대한 우려 등이 국내외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주 제네바 이란 핵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중에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 대이란 제재 강화 움직임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협상 진행 중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협상 자체를 그르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we're serious about pursuing diplomacy, then there's no need for us to add new sanctions on top of the sanctions that are already very effective. 군사력을 동원한 해결책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지만 전쟁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만큼 자신은 평화적인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회 내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는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보고 그때 가서 제재를 강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s test how willing they are to actually resolve this diplomatically and peacefully.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이란은 지난주 제네바 협상에서 핵개발 중단과 일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자신감을 표시하면서 오는 20일 재개될 제네바 이란 핵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올해 재정 손실 규모가 지난해보다 무려 4배로 늘었습니다. 하버드대 재정보고서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올해 회계년도 하버드대의 재정 손실은 3,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버드대의 올해 수익이 지난해보다 5% 늘었지만 지출은 이보다 더 많은 6%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연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도 하버드대 재정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잠시 후에 스포츠 소식 이어집니다. LA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가 최고 투수에게 주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커쇼의 경쟁 상대는 없었습니다. 미국 야구기자협회 30명 가운데 29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사이 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즌 16승,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커쇼는 2011년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영광을 안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손흥민과 이청용 등 최정예 공격진을 모은 대표팀은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빅리그 최초 해트트릭의 손흥민, K리그 득점 선두 김신욱,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된 이청용. 올해 마지막 국내 평가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진이 총출동합니다. 올림픽 스위스전에서 골맛을 본 김보경이 2선에서 지원하고 브라질을 상대로 선전을 펼친 기성용이 중원을 지휘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층 높아진 공격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강팀을 만나서라도 득점이라는 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만리전 때 어떤 그런 과정들을 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을 쩔쩔매게 했던 피파 랭킹 7위 스위스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2번이나 제패한 히츠펠트 감독 아래서 최근 14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Und dem Gegner Paroli zu bieten und auch wenn man müde ist, trotzdem an die Leistungsgrenze
zu gehen, um ein gutes Resultat zu machen. 독일 월드컵에서 16강 좌절에 아픔을 안겼던 스위스. 최정예 공격진이 서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양적 완화 정책 지지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7원 1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